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시고 오늘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묵묵부답 경찰 출석. 네, 김혜경 씨 얼굴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12시 좀 넘어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죠. 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시에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 출석한다. 속보로 나왔는데 네. 이게 SNS에 이재명 의원실이 올린 겁니다. 먼저 밝힌 거죠. 네네, 먼저 밝혀서 출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 남용 의혹인데 이게 왜 경찰이 좀 급하게 이렇게 소환과 조사를 하느냐? 사실 다음 달 9월 9일이면은 이게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법인카드 남용 의혹이 선거법과 직접 관련된 거는 많지는 않아요.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부인들과 한 4명 정도가 식사를 했는데 그중에 3명분이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다투는 조사고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일단 소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사자 소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보이고요. 당초에는 이달 중순쯤 될 거라고 하더니 좀 늦어지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중순쯤 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전당대회에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사실은 당사자 소환이 있어야죠. 그런데 피의자 소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발표를 위한 마지막 수순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의원이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법인카드 남용 의혹 맞습니까? 했는데 지금 일단은 뭐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몰랐다. 지금 배모 씨가 피의자로 돼 있는데 만약 알았던 정황을 경찰이 밝혀내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소환 조사가 중요한 고비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네, 군 수뇌부 본격 소환. 이것도 소환인데요. 네. 특검입니다. 지금 이제 안미영 특검이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네.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에 이제 성추행이 있었고 이게 제대로 이제 군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갔습니다. 가장 최고위 지금 이제 참고인입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건데요.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내일 소환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중요한데 이게 공군 내부에서 은폐 의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가?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고 이게 공군 내에서 좀 덮으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보고받고 이틀 후에 구속 이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무실 차원에서 이게 유야무야, 뭐 불구속, 불기소 이렇게 흘러가다가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당시에 이성용 참모총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떤 지시를 한 것이냐. 사실 이제 이게 지휘에 불응했다. 이런 또 의혹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참고인의 조사가 되겠고요. 이 이성용 전 총장은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공군에서 8개월 정도 총장을 지냈는데 최단명 총장의 5명이 남았습니다. 네, 역대 최단명 총장이었던 자,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죠? 네,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실은 무혐의를 받았어요. 이게 국방부 이제 검찰단에서는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조직적인 은폐가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외롭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일었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특검이 구성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당시 실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의 향방이 달라지고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특검팀 수사 기한이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거의 끝까지 와 있어요.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이 풀릴지요?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예, 물가 한풀 꺾이나. 네. 꺾였으면 좋겠는데.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4.3% 나왔어요. 지난달이 4.7%로 최고였는데 0.4%포인트가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계속 올랐거든요. 지난해 12월에 0.1%포인트를 살짝 내렸었던 거 외에는 올해 들어서 매달 올라서 지난달 최고치를 찍은 것인데 이게 다소 떨어지면서 꺾이는가?
하는 이제 기대가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네, 물가 인식 지표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네. 약간 일단 둔화된 상태죠. 둔화됐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5.1%로 높기는 합니다만, 자, 다소 둔화되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높습니다. 둔화라고 하면 결국은 정점 아니냐, 정점에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몇 가지 분석을 내놨어요. 왜 물가가 주춤하는가? 이 부분 우선 세계적인 물가가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은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 유가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지금 식재료들이 비쌉니다. 채소류라든가 곡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완연히 내려가진 않고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네. 자, 경제 상황 살얼음판입니다. 환율 상승 계속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발언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1,340원까지 치솟은 그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이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출근길 문답에 머릿말 발언이 먼저 생겼죠. 네네.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자, 외환 당국의 예. 구두 개입도 있었는데 오늘 환율 어땠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저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전 9시 24분에 외환 당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게 구두 개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환율이 더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사실은 이제 별 효과가 없이 지금 이제 1,340원대로 이제 육박하는 그러한 환율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종가가 1,345원 50전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구두 개입도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물가 또 걱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예, 유행 정점 지나고 있다. 네. 이거는 정점이면 또 좋겠어요. 코로나19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8월 후반에 한 20만이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당국이 예견했는데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밑도는 수치예요. 지금 이제 최대가 한 18만까지 나왔고 지금 13만대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주 전과 비교하면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정점이 아직 아니구나. 이게 상승 곡선이다. 그리고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정체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점 아니냐, 지금 정점을 지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가을에 한 9월 말 10월경에 재확산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당국은 백신 접종 또 호소했죠? 네, 4차 백신 접종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대상은 50세 이상이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면역 저하자라든가 또는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당국의 고민은 있어요. 정점을 꺾고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위중증과 사망자가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위중증 환자 수와 병상 관리 그리고 사망자를 낮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방역 당국 백신 접종 호소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사망자의 94%가량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20.6배, 그리고 2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3.3배가 높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차 접종이 또 필요하냐? 이 질문에는 어떻게 입장을 네네. 하겠죠? 방역 당국은 이 5차 접종의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 다음 주를 지켜보죠. 네. 자, 전국민 대상 접종은 다음 주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후에 다양한 부작용 사례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인과관계까지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후반부에는
부작용 겪고 있는 분들 가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